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일 저녁 7시입니다. 이제 24일만 있으면은 6.25 남침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세계사적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버금가는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 6.25를 일으켰던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야욕은 이승만, 메가더, 그리고 트루만 같은 자유의 영웅들에 의해서 저지되었습니다. 그 뒤 40년이 흘러서 서울올림픽이 있었고, 그 다음 해에 동구 공산권 국가가 무너지고 91년에는 소련까지 무너지게 된 것은 6.25 때 국군이, 이승만이,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비록 기습을 받아서 후퇴는 할지언정 항복은 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버텨낸 덕분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구했습니다. 자유세계를 구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후손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6.25를 아마 그런 방향으로 기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하루에 한 번꼴로 6.25 이야기를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김대중 아들 두 사람, 둘째 아들 김홍업, 셋째 아들 김홍걸이 재산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씨의 사저, 그리고 노벨 평화상 상금입니다. 이 노벨 평화상 상금을 놓고 재산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김대중 씨가 어떻게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2000년 6월 13, 14, 15일 사이에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김정일과 맺었던 6.15 선언, 6.15 선언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 6.15 선언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게 평화상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였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6.15 선언은 우리로서는 정말 통한의 기회를 놓치는 반역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김정일을 계속 옥죄고 제재를 계속 했더라면 아마 무너지고 핵 미사일 개발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씨가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주고 하면서 북한이 숨통을 돌리고 드디어 2006년에는 핵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대중 씨가 받아야 할 상은 노벨 평화상이 아니고 노벨 화학상이었다. 햇볕을 쪼였더니 북한에서 핵무기가 나왔다. 이건 노벨 화학상을 받아야 될 공적이다 하는 우스개도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상금이 한화로 11억쯤 됐는데 3억 원은 연세대학교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억을 놓고 김홍업, 김홍걸 두 사람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지금 소송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노벨 평화상 상금이 한 11억 된다는 걸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옛날엔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기에 김대중 노벨 상금과 비슷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 1915년에 이 1차 대전이 한참 계속되고 있을 때 베를린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해 11월 프러시아 학술원에서 한 4차례의 강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7년 뒤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는데,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다른 성과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데 상대성 이론으로는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노벨상을 받을 때의 이야기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1918년 이 아인슈타인은 첫째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째 부인은 아주 수학에 능통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그 수학적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니까 위자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노벨 물리학상 받기 전입니다. 1918년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된 아내를 설득을 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성과가 인정이 되어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받는 상금을 다 주겠다. 그러니 이혼장에 도장 찍어 주세요 해가지고 제안을 하니까 놀랍게도 이혼하는 부인이 찍었습니다. 저 부인이 보기에도 이 남편 아인슈타인이 언젠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이혼은 먼저 하고 위자료는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것은 그 이혼한 뒤 4년 뒤인 1922년이었습니다. 상금은 당시의 달러로 환산하면 32,250달러였습니다. 약속대로 이 돈을 부인에게 다 주고 부인은 이걸 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생계를 이어갔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나 그 말을 믿고 기다려준 사람이나 두 사람이 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공식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붙어 있는 E 이꼴 mc 자성입니다.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의 자성 제곱이죠. 이게 원자폭탄을 만든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우리 핵위기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식이 핵무기를 만들어내었는데 여기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 아인슈타인은 이 공식을 만들어 놓고 이걸 활용해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나치 독일 사람들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이 공식이 그렇게 응용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1939년 8월 독일이 폴란드로 쳐들어가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프리스턴 대학의 부설기구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 아주 그 최신 연구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던 엘버트 아인슈타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 레오 스질라드였습니다. 그도 유대인으로서 아인슈타인처럼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탈리아 출신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와 함께 흑연을 감속제로 이용해가지고 최초의 연쇄 반응을 성공시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흑연 감속 원자로가 바로 북한에서 영변에서 플루토늄을 만들어가지고 핵폭탄 제조에 또 썼습니다. 그런데 스질라드는 친구인 아인슈타인을 찾아오더니 이게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이 핵분열에 성공해가지고 연쇄반응 실험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가공할 신무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당신 그 유명한 E 이꼴 mc 자성 공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처음에는 멍하게 있더니 가만 설명을 들으니까 아차 했습니다. 아차,
내가 만든 공식이 이렇게 악용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스질라드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프랭클린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써달라. 편지를 써서 미국도 같이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편지를 써줍니다. 이 편지가 몇 사람을 거쳐서 루즈벨트한테 전달이 됩니다. 루즈벨트가 바로 핵폭탄 제조 계획을 출범시킵니다. 그걸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야 1945년 여름에 로스 알라모스라는 뉴멕시코주에서 핵실험에 성공하고 그 한 달 뒤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무렵 되면은 또 이 스질라드라는 사람하고 아인슈타인이 또 마음이 바뀌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일본에 쓰면은 안 된다. 일본에 또 쓰지 말라는 건의를 당시는 트루만 대통령에게 과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은 이를 거절합니다. 지금도 꼭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야 되느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는 논쟁이 오고 가는데 트루만 입장에서는 만약 일본 본토에 상륙작전을 하면은 10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죽거나 다친다. 그런데 한 방으로 끝낼 방법이 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그 많은 미국 사람들을 죽였을 때 나중에 국민들이 왜 그 무기 안 썼느냐라고 추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결국 원폭 투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뭐 이런 스토리까지 이어지는 이 아인슈타인의 노벨 물리학상 상금 3억 2천만 달러는 부인의 위자료로 쓰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11억 중에 3억은 대학교에 기증이 되고 8억이 남아가지고 김홍걸, 김홍업 두 사람의 법적 분쟁으로 가면서 노벨상도 참 가지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북 접촉을 해가지고 현금 4억 5천만 달러를 현대그룹을 통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김정일 비자금 계좌로 보내고 그 순간 김대중 씨는 김정일에게 약점 잡힌 바가 되고 그래서 평양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내어놓은 합의문이 6.15 선언이고 이 6.15 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합쳐서 통일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북한의 가짜 민족주의에 넘어가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 번영이라는 완전히 사기적 용어를 통해서 한국의 부를 북한 노동당 정권이 빨아먹을 수 있는 문장까지 넣어주고 그리고 통일 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도록 헌법 4조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15 선언은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겠다는 이런 독소 조항이 들어가고 해서 6.15 선언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왼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김대중 씨의 노벨상에 대한 허영심이 대한민국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원이 그동안 추적했던 미국 내의 김대중 비자금 추정 13억 의혹 사건을 정치권이나 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서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는 이 국민운동을 벌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